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아주 예쁜 3명의 여성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대표,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3분 반갑습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스튜디오가 완전 꽃밭입니다. 네. 재건 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네. 말춤까지 추는 건 처음이에요. 여자분 네. 이렇게 네 분이랑 제가 이제 방송 혼자 하는 남자잖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 좋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네. 저희 1부 이야기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1부 토크 주제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연휴 스트레스 없애는 나만의 힐링 방법입니다. 네. 자, 요즘 뭐 네. 힐링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자,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단란하고 좋지만은 네. 뭐 너 저 취업 안 했냐, 뭐 결혼 안 했냐, 저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냥. 예. 그리고 뭐 도대체 네. 너 때문에 언제 국수를 먹는 거니? 이런 질문 저 굉장히 싫어요. 네. 저 요즘 가뜩이나 점심 거의 국수로 때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질문 좀 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네요. 재건 씨. 그러니까요. 네. 상은 씨는 어떤 말이 가장 스트레스 받으세요? 저요? 저는 뭐 특별히 없는데요. 예.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주식? 이제 한참 일하고 나서 쉴만 하면 이제 우리 심심한데 전이나 좀 붙일까?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좀 스트레스입니다. 좀 쉬고 싶은데. 네, 각자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이 스트레스 받는 말들이 좀 다를 텐데요.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께서는 이럴 때 언제 스트레스가 좀 우리 많이 유수영 받으시나요? 대표부터 어때요? 네. 저도 결혼 이제 곧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예.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너무들 난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또 음식을 결혼한다니까 음식을 앞으로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셔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와 있네. 근데 알겠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못해서요. 큰일이에요. 네. 그래요? 요즘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돈만 잘 벌어오세요. 네, 네. 열심히 자, 두 분께서는 어떠세요? 벗어나셨는데 저는 아직 미혼이거든요. 명절 진짜 무섭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상은 씨나 이제 대표님처럼 전을 정말 붙이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한 번은 제가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머니가 네.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니까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제가 좀 부끄러우셨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떡해요. 불효 같기도 하고 네.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유, 그 빨리 좋은 자가 전화를. 만나시겠죠. 네. 빨리 정 붙여야 될 텐데. 네. 붙이고 싶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저한테 정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뭐야지, 안 웃기네. 조은우 실장님 어떠세요? 네, 저도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도 공이 받고 있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랑 좀 벗어나서 너는 이렇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예뻐지니 이 말이 좀 스트레스입니다. 뭐라고요? 여보세요? 네. 진심이세요? 네. 이 점점점 이렇게 끊임없이 저 자체를 이렇게 자꾸 좀 보살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일명 좀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요. 설명 뭐,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네요. 하여튼 뭐 맞아요. 저 재수생, 네. 취업 준비생, 결혼 준비생, 네. 예? 결혼 준비생도 있나요? 예, 하여튼 네. 이런 분들이 명절 때 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네. 스트레스 좀 안 받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죠. 이 연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힐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예,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좀 방법들 좀 알려주시죠. 그래요. 어떻게 풀어요, 도대체, 유 네. 대표님은? 저는 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방학 때면은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배낭여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앞으로 좀 어떠한 진로를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분한 마음가짐이 생겼거든요. 혹시 좀 시간이 되시고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시면은요, 본인이 좀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행 가는 거요. 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은 또 어떤 의견 저 주실까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머리를 떠나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걸로 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요. 일명 그 셜리 댄스,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네. 그 예전에는 스포츠 댄스를 계속 배워오다가 최근에는 한국 전통 무용을 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용을 하게 되면 전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정말 그냥 잠깐 풀리는 게 아니라
뇌의 저 깊은 곳까지 뭐 이게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춤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아, 조은혜 실장님이 춤으로 다져진 몸매셨네요. 춤 자리를 언제부터 마련해 봐야겠네. 무대를 연말 네. 우리 한 특집 때 제가 한번 그러니까요. 예, 꼭 한번 마련해야겠습니다. 저도 좀 댄스 좀 하죠. 예. 아, 그래요? 이런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에만 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또 나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방법은 다양한 것들로 풀거든요. 음악 듣거나, 뭐 음악을 크게 듣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저만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힐링법 뭐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실제 2년간을 방 안에서 안 벗어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취업이나 혹은 이제 명절 때 받던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과하게 작용이 돼서 사회 공포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케이스라고 해요. 네. 나중에 지금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극복 방법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뭔가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네. 이게 앞으로 좀 사회에서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서겠다고 합니다. 이제 명절 때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인식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상대방들 그리고 이제 지인들에게 많이 털어놓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힐링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면접이나 입사 지원서에서 요즘에는 그 부정적인 시각이나 스트레스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면접이나 입사 지원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만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거 구직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휴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조은혜 실장님은요? 네, 저는 그 조언을 드리기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토끼 그리고 쥐, 사슴 네. 이 무리와 그리고 호랑이, 사자 이 두 무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참 어떤 동물을 차이가 좋아해요. 동물 예시를 많이 들어요. 네. 네. 차이점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들께 답을 구해보도록 하죠. 예. 두 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왠지 불안하던데 네. 지금 호랑이하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리더십이 있고 이제 뭔가 무리 속에서 항상 단연 돋보이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사슴하고 맞나요? 사슴, 토끼, 네네. 쥐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런 동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본인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뭉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오, 아주 조합을-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셨네요. 나머지 동물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질문 미리 아셨던 거 아니죠? 네. 네, 저희 네. 답은 간단합니다. 아, 네네. 그 사슴이랑 토끼 뭐 이런 쥐들은 보면요. 숨을 헐떡거리고요. 호랑이랑 사자는 헐떡거리지 않고 아랫배로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예. 이게 호흡을 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말했던 걔네들이 헐떡거리는 호흡을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뭔가를 쫓기고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자나 호랑이들은 그럴 위협이 적잖아요. 누군가를 정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호흡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 내성이라든지 스트레스의 직면에 있는 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바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패턴에서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휴가 동안 외부로 발산시키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에 자신의 호흡법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 훈련이 될 수 있는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런 이완이 될 수 있는 호흡법을 좀 연마를 하셔서 한번 명상을 해보시는 것이 이 짧은 기간에 좀 더 자신의 통제감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네. 덩치는 육식 동물인데 왜 이렇게 헐떡거리죠? 네, 이상하네요. 이 힐링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복식 세 분 다 호흡으로. 각양각색의 좋은 힐링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예전에요. 사실 세 분은 지금 뭐 성공하신 그런 대표님을 매김하고 계십니다만 예전에 취업 활동을 하실 때 분명히 좀 어려운 점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예, 다른 분들께 어떻게 힘이 되자는 차원에서 세 분께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그걸 극복했던 그런 방법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그럴 때 노래를 불렀다거나 네. 아니면 명언이 있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안 될 때 무조건을 불러요. 그 노래를 네. 부르면 무조건 밀어붙이거든요, 저는. 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 것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 요새 느끼는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또 혼자라서 좀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인도에 한 번은 배낭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한국인 최초의 힌두교 사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요. 네. 세상에 이제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이제 뭔가 항상 새로운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고 두려운 일들이 펼칠 것만 같지만 실상은 이제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일이고 본인이 거기서 좀 뭔가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좀 막힘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분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두렵거나 하면은요, 본인이 심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복식호흡 한번 하고요, 이제 마음 크게 한번 먹고 세상에 새로운 일은 없다,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니까요, 조금 더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의식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복식호흡 한 번만 해보세요.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네. 말투가 조근조근 하시잖아요. 네, 네. 복식호흡 하시면 또 다른 말투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제가 극복 방법.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면접을 생각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긴장이 많이 될 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니고도 내가 갈 데가 얼마든지 많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주 쉽게 긴장감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스스로를 가장 믿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시면 뭐 또 여러 군데 난 다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실장님. 예. 네. 저도 아주 오래전 제가 이제 취업할 때를 되새겨보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취업이 너무 쉽게 돼서 좀 더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친구가 원서를 쓰겠다고 가져온 원서를 지가 안 쓰고 놔뒀길래 제가 그냥 썼어요. 근데 그게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저의 꿈이라든지 저의 적성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덜컥 합격이 되고 나니까 일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더 갈등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에 안 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아무 고민 없이 취업이 되는 것도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많이 던졌죠. 외부의 조언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가, 뭘 잘하나 이런 걸 끊임없이 좀 솔직하게 답을 하려고 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세 분께서도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요. 또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잘 네. 극복해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네. 혹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지내면서 뭐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던 뭐 글이라든지 뭐 명언이나 문구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좀 나눠보죠. 아까 유승현 그래요. 대표님께서는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좋은 명언 같은 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좀 나중에 방송할 때 좀 써먹게 해줘. 네. 글쎄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닥치거나 그러면은요, 한 번씩 그런 말을 되새겨 봅니다. 이제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 이게 뭔가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뭔가 역경이 많은 인생일수록 이게 끝에 가서는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예. 자, 또 뭐 이렇게. 네, 예. 두 분께서는 어떤 아까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처럼 장기 구직자 니트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우울증이나 뭐 자살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네.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좀 사랑하고 싶어요. 나만 맨날 사랑.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조심. 네, 방금 나를 사랑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작년에 그 세월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저희 구직자분들한테 네. 한번 이번 휴가 동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새 얼간이들. 새 인도 얼간이들. 영화예요. 네, 들어는 봤어요. Three Idiots라고 하는 네. 영화인데 예.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all is well, all is well이라고 주문을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괜찮아. 그러니까 all is wel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슴을 토닥이면서 그 주문을 외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문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주문을 같이 한번 외워보고 있는데 그런 주문도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을 때 무조건 all is well 하면서 가슴을 도덕해 보시는 거. 그것도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상원 씨 혹시 명언 하나 소개해 줄 거 있어요? 혹시 상원 씨 명언 많이 하시죠? 저는요, 요즘에 확 이제 꽂힌 명언이 있는데요. 예, 요즘에 본 게 좀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요. 예전에는 고난이나 뭐 역경을 거두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그런지 니체가 한 말 중에 고난이 심할수록 뭐 나는 즐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난이 심할수록? 고난 자체를 굉장히 좀 즐기고 그 뒤에 고난을 즐기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보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즐거워지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자신이 참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원 씨는 지금 이제 저 하한가가 고난이지만 상한가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계속 하한가 쳐도 참겠다 뭐 이런 말씀. 연휴가 지나면서 좀 주식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세 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올해가 훅 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맞아요. 또 여러 가지 후회와 그런 미련의 시간들이 많이 날 텐데요. 세 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이 시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특집이네요 오늘. 아, 그렇네요. 정말 명언에 네. 이어서. 이제 명절 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초심 같은 것들 잃어버리게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30년, 6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간의 계획표를 세울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제 본인의 도전 목록들을 차근차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요. 저는 충분히 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래야지만 더 높이 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쉬시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고두심 씨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 인간의 양손에 떡을 쥐어주지 않는다. 한 손에 쥐어주면 한 손은 비어있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되게 화두를 좀 많이 던졌어요. 그렇다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떡은 과연 뭘까? 그 떡은 나는 과연 제대로 먹고는 있는 걸까? 왜냐하면 늘 비어있는 이 손에 떡만 구했었거든요. 왜 난 이게 없을까?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떡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시고 이 떡이라도 난 어떻게 제대로 먹어볼까? 하는 그 요리법을 한번 스스로 강점을 찾아서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나로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직 활동하면서 좀 힘들 때 힐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배워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세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